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충청권 당원대상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집니다.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기호순입니다. 출사표를 던져서 일단은 세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27일 최종 선출됩니다. 민주당 경선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 현안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자, 어제부터 4개 권역 순회 경선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이제 써 올린 셈인데 일단 앞으로 경선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거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27일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승자가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충청권에는 지금 이제 당원 투표로 시작을 했고요. 예, 계속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고 이번에 경선의 룰은 당원들 50 그리고 또 안심번호로 추출한 일반 국민들 50 한 100만 명 각각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투표 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번에 이제 경선 승리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3명 출마했는데 우선 각 주자들의 경선 전략은 뭘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재명 전 대표, 기호도 1번입니다. 최근 행보 보면은 출마 선언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내밀고 한 게 아니고 영상 다큐멘터리라 그러나요? 영상 공개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방식도 이제 좀 다르게 했고 공개 행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조심 행보다, 조용한 경선 전략이다. 네. 혹은 앞서가는 사람의 여유다. 어쨌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네. 그런 평가가 맞습니까?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신중한 행보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공개적인 이런 이제 그 얼굴을 비추는 공식 행사는 좀 적은 편이지만 사실은 많은 정책적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말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로 이런 전문가들 간담회라든지 경제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매일 꾸준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비공개 행보가 많군요. 비공개 행보도 많고 정책 이런 이제 간담회도 많고 공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약 같은 것도 그냥 갖고 오는 거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쨌든 발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가다듬고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당연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 그동안 사실상 이제 외곽 싱크탱크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의 민주연구원이나 정책이나 또 각 상임위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근데 그대로 대선 공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직접 그 내용을 또 실제로 자신이 체화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인가 이런 것을 그러는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런 정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상 다큐멘터리 출마 선언 때 이제 화면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양복 정장 차림에 흰 셔츠에 넥타이 매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복장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대선 후보, 남자 대선 후보라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안에는 이제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겉에 보니까 연한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행사할 때도 양복 자켓을 입었는데 노타이에 소라색 셔츠 뭐 이런 것들 코디가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안한 느낌, 안정된 느낌 이런 걸 신경 썼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요즘 예. 이미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로 네. 변신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표 마지막까지 그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도 사실 염색도 못하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런 좀 매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그냥 2, 3일 지나서 정말 깜짝 변신해서 굉장히 의원님도 놀라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너무 멋있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대표님이 전에도 제가 옆에서 그런 조언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역시 예. 전현희 의원님의 어드바이스가 통한 거군요. 그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자신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챙기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정책 꼼꼼히 챙기고 정책 간 다음에 이제 공약 개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책 청사진 하나하나 내놓을 텐데 어디에 방점이 찍힐 걸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네. 뭐 이제 대표께서 잘사니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예. 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생과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정책 공약이 많이 나올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그 외교 통상 전쟁이 예, 시작이 예, 됐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늘 이제 통상 이런을 위한 이런 국회 차원의 대책 기구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그동안 그 선제적으로 하셨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대응을 하는 그래서 각 통상 전문가들과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나머지 두 후보라 그러면 안 되지만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 감각 갖춘 경제 전문가 이 부분은 이제 강조할 것 같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개헌 등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최근에 보니까 증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이재명 전 대표하고 차별성을 두려고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가 재정 얘기도 하고 그다음 복지 정책 이거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재명 후보라는 강자에 맞서서 이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경선에 임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두 후보께서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뭐 이런 경선이 무르익지 않아서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전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네. 저도 이제 그쪽 캠프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네. 이번 경선에서는 경제가 중요하고 또 외교 통상이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이나 또 그런 정책 이런 걸 부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당내 경선에서 좀 이제 지금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각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대응을 하면서 좀 약간은 착한 후보 그런 컨셉으로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착한 후보. 네. 자, 경선 일정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2021년 그때 대선 경선 때는 TV 토론회만 17차례 했거든요. 네. 이번에 2차례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란 상황이 종식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대통령 한 명만 파면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뭐 국힘 정권이 사실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운신의 포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러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당내 경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진을 뺀다든지 또 내부가 지나치게 경선을 하면서 경쟁이 과열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더 좀 절박하게 좀 가급적 경선을 좀 줄이고 그리고 본선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비상세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번 질문은 제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번 대선 경선에서 그 이전과는 달리 이제 도입하지 않고 국민 여론조사로 이제 했잖아요. 50%를. 자, 이게 경선 흥행과 관련한 우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토론의 숫자, 본선에 더 집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런 게 다 이재명 후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실제로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경선 룰이 선거인단을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역대선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선거인단을 이번에 꾸리지는 않았지만 100만 명에 가까운 안심번호 투표단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이렇게 투표인이 많으면은 네. 이 좀 뭐랄까 역선택? 네, 그런 거를 이제 예. 아무래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점은 좀 줄어들 거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룰에 있어서 새 후보 진영이 사실은 뭐 다 불만이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뭐 그게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의사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에게 또 비토받을 수도 없는 정말 고심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지금은 중요한 것은 지금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민주당 경선에 이제 들어와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겠다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최악의 역선택 뭐 많으면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경선 룰을 정할 때 많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렇지만 뭐 민주당 당원들이건 그다음에 안심번호든 일단 숫자 규모가 둘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냥 국민의 여론에 또 수렴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선 경선이 이제 끝나면 본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선 반 이재명 빅텐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진보 진영 5개 정당에서도 뭐 범야권 연대 같은 이런 연대 움직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 보시기에 범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최종 결합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범야권 민주당 합쳐서 예. 이 이제 공동 선언문을 저희들이 발표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력 그 야권 후보를 이렇게 이제 힘을 모아주는 일종의 이제 단일화 효과 비슷한 그런 이제 선언을 했고요. 물론 네. 이제 그 중에 일부 당은 또 자당의 후보를 내겠다고는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민주당 다음으로 유력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그 이제 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서 네. 자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또 야권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예. 야권에서는 뭐 단일화는 아니지만 공동 전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유력 야권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는 이런 이제 지금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야권이 좀 뭉치고 단결되어 있다. 그만큼 외부의 위기 상황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뭐 아직 단일화 단계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대 네, 형태로 네. 뭉쳐서 어쨌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이런저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출마설은 여전히 지금 그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연일 비판 메시지 내면서 출마 여부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오랜 정치 활동하셨으니까 출마하리라고 봅니까?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은 출마하기 싫어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출마를 부추긴다. 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 네, 그래서 출마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이미 또 어제 헌재에서 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은 네.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미 했다. 가처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헌재가 이 선출직이 아닌 임시직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선출직 대통령과는 다른 제한적 보충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이미 선언을 했다고 보거든요. 어제 판결에서. 어제 예, 네. 판결이.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뭐 인사권도 행사를 하고 거침없이 사실상 대통령 뭐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판도 매우 높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초기에는 좀 지지율이 높은 듯이 보이지만 점점 이게 대한 뭐 비판이나 지지율이 점점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 한덕수 대행이 나오고 싶어도 국민의 지지율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반기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뭐 언론에서는 뭐 재탄핵 카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전히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또 저희들이 그걸로 지도부에서 엄청 고심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지 이런 고심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헌재가 경고를 한 것이다. 제동을 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덕수 대행이 이제 행보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 이게 지금 현재 기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분명한 것은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관세 지금 협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임기가 뭐 다 채운다면 50여일 정도 남은 예. 셈인데 예. 그런 47일. 네, 예. 임시직 권한 대행이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를 마치 헌재 재판관을 자기 권한이 아닌데 임명하듯이 그런 협상을 하면서 그 비가역적인 그런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경우가 이제 사실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일정 선을 넘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다. 여전히 진행형이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싱크탱크 출범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외곽 조직 싱크탱크인데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주로 어떤 역할에 주력하십니까? 뭐 두루두루 다 하시겠지만 특히 어떤 역할에 주력하십니까? 그 대표께서 마지막 최고위 이제 회의 때 공개 발언에서 마지막으로 좀 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랑 저랑 이제 평소에 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의 뭐 어려운 사정이나 민원들 이런 거를 정말로 정부가 알아서 잘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정부가 훌륭한 정부다. 네.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문제. 제가 이제 권익위가 국민들 민원 해결 주무부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평소에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제가 좀 앞으로 또 대표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챙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공동선대위원장 통상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 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또 각 지역 전국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지역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의원님 그런 어디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서울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이제 몇 군데 챙겨서 그렇군요.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전국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만 현재에서 파면이 되고 형사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근데 아직도 그 사실상 사법 특권이 주어지는 그래서 뭐 법정 촬영도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출두를 하고 또 구속도 취소가 돼서 지금 이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내란이 파면만 됐지 하나도 바뀐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철저한 이 내란의 청산과 종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 때 이제 말씀하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공판 때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네, 재판부가 네. 그렇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 이번엔 촬영할 수 있게 그렇게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와 있고요. 자, 제가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문자 2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59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각 당의 대선 주자분들은 정책 공약으로 대결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대권 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4817님은 어떤 문자 주셨냐면 국민에게 진심이고 반듯한 삶을 살아온 분 앞으로도 그럴 분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점에 주력해서 국민들께 다가갈 것이다.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세요. 저도 오늘 지역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다. IMF보다 힘들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정말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고 목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또 국민들께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의 후보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본선에 또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국민들을 정말 지금 힘들고
불안해하고 고통에 빠진 그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